안녕하세요. 불당동 의대 보내는 윤하샘입니다. 앞으로 천안 학생들의 특화된 이야기를 많이 할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안의 일반고인 부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통역번역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2년 동안 직장생활 후 12년 동안 불당동 최상위권 학생들의 영어과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벌써 70명이 넘는 천안의 학부모님들이 영상을 봐주셨네요. 하루 만에 8명의 학부모님과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영포자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개인적으로 문의하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힌 정보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요즘 흔한 수포자라는 말과 함께 따르는 영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학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응용 문제가 나오는 시점부터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다가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인 학생만큼 영포자도 비등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는 입시 과목 측면에서는 꽤 이점이 있는 과목인데요. 국어의 문학처럼 필수로 외워야 할 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영어 실력만 갖추게 된다면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거니와 필요에 의해서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할 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초조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 등급 합이 5등급이어야 한다라면 영어에서 90점이 나와 1등급을 맞아 놓으면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들을 2등급으로 받아도 된다는 거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영어 학습. 중학생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영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는지 불당동 영어쌤이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의미를 쉬운 말로 바꿔주세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할 개념은 흥미 위주에서 학습 위주로입니다. 많은 어학원에서 독해 수업을 진행하지만 워낙 다양하게 나오는 소재와 주제들로 다양한 분야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 독해의 난이도 상승과 함께 어휘의 난이도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학원을 다닌 학생들은 그 학원을 다닌 시간과 동일하게 보통반을 레벨업을 합니다. 그에 의해서 학생들의 국어 문해력이 커버할 수 없는 소재의 지문들도 배우게 되고 어휘 또한 암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콘시더 고려하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 생각하다는 알지만 고려하다는 모른 채로 달달 암기를 하게 되면 저 단어를 사용하는 글에서의 문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단어를 암기했으나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문법과 구문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시 영어에서 이 학생이 변별 문제에서 속까지느냐 아니냐는 문법과 구문의 탄탄함, 곧 진짜 영어 실력에서 판가름 납니다.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학원에서 문법 특강을 듣거나 문법 수업이 학기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시지만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문법을 강의식으로 듣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듣는다고 그 문법이 정리가 될까요? 학기 중에 다 잊어먹습니다. 반복의 문제도 있지만 문법을 단편화해서 배우지 문장에 어떻게 쓰이는지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법을 문장에 적용시키는 눈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문법을 배워서 실제로 구문에 사용할 수 있게 적용시키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는 선생님도 있어야 하고 절대적인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것 같은 문법을 문장에 적용하는 훈련을 혼자 한다? 그 학생은 어디에 데려다 놔도 공부 잘할 학생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문을 체계적으로 잡아줄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초등학교의 연장선으로 바라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자유학년제의 도입 취지는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긴 합니다. 진로도 탐색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거죠.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체험, 참여 위주의 학습만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학습 영어로 전환돼야 함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전환이 안 되는 데서 발생하는데 학습적인 영어로 전환이 안 된 학생들은 응용 문법이 나오는 2학년 때부턴 지필평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행평가들 또한 배운 문법이나 구문을 이용한 토론, 주장문 발표 등 여러 가지의 평가 요소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 영역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쌓아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응용으로 가기 위한 기초 다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절대적인 학습량과 학습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교육 선생님들이 상담 전화를 받거나 대면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나 걸릴까요? 입니다. 이 질문의 평균적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기대하셨던 것보다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포함한 중요 과목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은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들여야 하는 절대학습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엉덩이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전달을 해서 효과적으로 학생에게 전달을 하냐는 것은 논외입니다. 와, 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이해했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다 한들 집에 가서 오늘 수업한 것을 복습하지 않고 적용해보기 위한 과제, 문제풀이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 시간에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엉덩이 힘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속도는 천차만별로 나눠집니다. 실제로 한 학생은 중2학년 겨울방학에 저에게 와서 문법, 구문, 독해까지 차근히 하고 고3 모의고사 기준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고등학교 입학 전 걸린 시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파도 수업 시간에 제 앞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시키는 숙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해왔습니다. 반면 그 학생의 동생이 비슷한 연령대에 절 찾아왔습니다. 그 동생은 절대적인 학습량을 전혀 채우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숙제를 해오는 것이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 학생은 고2 중반까지 저와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정신 차리고 숙제해왔냐고요? 아니요. 그렇담 성적이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예상 밖으로 1등급 나옵니다. 느리더라도 그 절대 시간을 저와 수업할 때 어떻게 해서든 채우게 수업을 바꿨으니까요. 선생님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느리더라도 학생 속도에 맞게 꾸준히 학습해서 진짜 실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끝내고 싶다고요? 효율적인 수업 계획을 실행하는 좋은 선생님과 엉덩이 힘이 있는 학생의 콜라보 작업만이 답입니다. 5번째, 꾸준한 독서는 성적 상승의 중요 요인입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 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어 능력은 전 과목의 성적 추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수학 성적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해서 알맞은 공식을 도출해야 하는데 문해력이 안 좋은 학생들은 문제를 읽는 것조차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독서에 집중하십니다. 아이가 점점 입시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과목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책 읽는 것까지 신경 쓰냐며 독서에는 점점 관심을 떼게 됩니다. 실제로 중학생들은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부터는 핸드폰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각적인 정보, 즉 영상 자극을 많이 찾게 되면서 점점 더 긴 글을 읽지 않게 되어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걱정은 꽤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요즘 학생들의 글을 읽어내리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독해로 넘어가 글의 흐름을 읽는 훈련을 하는데 분명 외웠던 단어의 뜻은 사료하다인데 그 뜻을 외워놓고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1번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단어를 본인이 아는 말로 풀어서 외우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 차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자 차용어는 한글말로 책을 꾸준히 읽어왔던 학생이라면 뜻을 풀어서 외우지 않아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인데도 그 뜻도 모르고 모에게 사료를 주다와 그 문맥을 연결지으려 하니 될 턱이 있나요? 학생이 가진 국어 문해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글이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읽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영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중학교 때 해야 할 일에 대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나요? 중학교 영어학습 부분은 정말 입시 영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들 말고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 너무 길면 읽기 힘드시니까 많이 줄여봤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모든 주요 과목의 성공 요인은 꾸준히 해서 쌓아온 진짜 실력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공부를 하며 내공을 쌓고 있을 모든 학생들 응원합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전반적인 학습과 입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카톡을 보내주세요.